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된 뒤에 지금 검찰 소환을 받고 이 방탄 총력전에 지금 나선 그런 양상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검찰 소환에 대해서 서면으로 뭐 조사서를 하나 보낸 모양이죠. 부랴부랴 5일날. 그래 놓고, 뭐 서면조사 보냈지 않냐? 그러면 뭐, 소환 끝났네. 소환 조사하고 말고를 자기들이 결정합니까? 당에서.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검찰이 결정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이재명 방탄도 그렇지만 이제 맞불 작전으로 네네. 두 가지를 지금 대통령 내외를 다 걸고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고발을 했고 네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했는데 오늘 중에 뭐 발의한다고 했는데 발의가 됐습니까? 뭐 녹음하는 현재까지는 제가 계속 사실 속보를 계속 봤는데 관련돼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 두 가지 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 고발은 현역 대통령 탄핵 소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형사에 대한 어떤 형사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특검이란 건 어쨌든 무조건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물론 그 법사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당이 훨씬 많으므로 상정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정을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욱 법사위원장이죠. 예,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버티면 또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패스트트랙에 또 다시 넣는다 안 넣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한다, 뭐 공수처에 뭐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카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예, 네. 카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자기들도 시인하면서 이렇게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이건 정말 아무리 정치가 막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본체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면 그건 뭐 어마어마한 빙산의 일각뿐이 지금 안 나왔어요. 그때마다 의원총회를 계속 열 그래야죠. 생각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무 사실 큰 사건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심리도 간단하고요. 뭐 간단치 않은 어떤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이건 허위 사실, 즉 그러니까 어느 날 무슨 말을 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당선을 목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사실상 뭐 동영상으로 다 돼 있어요. 그 말을 한 게. 그러니까 다 그 말을 안 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관련해서 지금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얼마나 코미디냐면,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검찰이 얘기했더니 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17일에 보냈다. 예, 예. 일체 답도 안 하고 답을 안 한 거예요. 이를테면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응하겠다거나, 아니, 언제까지 하겠다거나, 지금은 좀 정신이 없다거나, 이건 대답을 하면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협조를 구하면서 사실 이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안 했다는 건 불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직접 나와서 하세요. 라고 얘기한 건데, 막상 그 6일 날이 딱 닥치자 그 전날, 서면조사, 보내온 거 써서 휙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 제대로 된 서면 조사서가 휙 되겠습니까? 그냥 던지고, 야,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이 출석 요구를 한 이유가 소멸됐다. 소면을 했으니까. 그런데, 일반인도 그렇게 할까? 일반인들이 만약 그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소멸이 되고 안 되고는 검찰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 주체가 판단하는 것이지 그 피의자가 자기가 됐다 안 됐다 그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뭐 이재명이 아무리 대표라고 당대표면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당대표로서 지금 이루어진 정치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훨씬 전에 시장 때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허위 사실을 한 건 작년에
당대표가 되기 훨씬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당대표가 되니까 갑작스럽게 당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 세상에 자연인 이재명이 저지른 이 일을 왜 의원들이 나서서 출석하라 마라라는 고민을 한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재명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방탄조끼를 계속 입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화된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말 정치 봐오셨잖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내 문제는 내가 변호사와 알아서 할게. 그렇죠. 다 그래왔죠. 알아서 할게. 지금 당은 민생이 중요해.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민생의 총력전을 하면서 예산 제대로 낭비 안 되도록 감시해. 이게 사실 당대표가 해야 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세 건 아닙니까? 대장동, 백현동, 김문기 씨 고인. 네네. 여기에 대한 허위 사실인데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국감에서 이미 다 증거들이 있고 또 뭐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만은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방송에 가서 SBS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모른다고 한 게 지금 허위 사실이라는 건데 네네. 그게 모를 수가 없다는 게 또 하나 지금 증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어제 네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나왔다면서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증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관계자에. 어떤 증언이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가 되니까 그 사람을 알게 됐다. 시장 그렇죠. 때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잡아댔습니다. 재판하면서 알게 됐다. 재판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됐다. 근데 상식적으로 어쨌든 이 기사 이전에도 상식이 말이 안 되는 게 단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잖아요. 자기가 입으로. 그러면 성남시장으로서는 가장 업적이 뛰어나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 업적을 담당했던 실무 담당자예요. 그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일단 검찰이 지금 증언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어떤 증언이냐면 공공수사 2부,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영 공사 투자사업 파트장과 함께 이 김문기 처장이 시장실에 들어가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고했다. 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관계자가. 그러니까. 예, 관계자 보나마나 뻔하죠. 어쨌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나 아니면 성남시의 고위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다. 빼박인 증언이 지금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비서실이라든가 그런 관련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런 일지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누가 와서 어떤 보고를 했다든가 그런 일지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의 일정이 다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예, 이번에 새로 시장이 된 누구죠?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신상진. 예, 신상진 시장에 처음에 들어가서 그거 딱 들여다보는데 많은 자료들이 파기됐다.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증거는 다 없앨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이전에도 이 김문기 씨랑 그 뉴질랜드 또 호주 9박 11일을 같이 가서 여행하고 골프도 치고 뭐 출장을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게 가슴 아픈 그 동영상이 자기 딸한테 보낸 동영상이에요. 자기 찍어갖고 야 내가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를 쳤어. 그리고 얼굴이 지금 탔어. 이런 얘기를 고인이 하는 장면을 보냈거든요. 골프를 쳤다는 건 어쨌든 같은 팀에서 쳤다는 얘기고 사진도 왜 골프복 입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상조차 안 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모르냐고 하느냐 이렇게 유족들이 그냥 그날 당일날 발인날 기억하시죠? 한탄을 했지 않습니까? 발인날 이 고인 발인날인데 그날 이 이재명은 부부가 함께 산타크로스 복장 입고 춤을 추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개는 이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라든가 큰 행사가 있고 나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지지율이 국민의힘한테도
떨어질 정도로 네네. 전혀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한국갤럽. 한국갤럽은 금요일마다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는 아직 한 사흘 남았죠.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그 기록이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발표했는데요. 28일 날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8월 28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그때부터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일 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고 직후부터 사실 굉장히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좀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가장 많이 올랐어야 될 시기에 지금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결과는 완전히 뜻밖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1%포인트 올랐고요. 민주당이 2%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4%로 2%포인트 도리어 국민의힘보다 낮아진 거예요. 전주가 사실상 민주당이 앞서 있었어요. 그 일주일 전에 36%와 35%로 1%포인트 앞서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3%, 전체적으로 3%포인트가 이쪽에서 1%, 이쪽에서 2% 오르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2%포인트로 뒤집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도 내용으로 아주 죽을 쓰고 있는 거기 점수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대통령실도 뭐 이런저런 구설수로 뭐 비서관, 행정관들을 뭐 20명이니 30명을 자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이 국민의힘한테 지지를 해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재명은 지금 똘똘똘 뭉쳤지 않습니까? 네. 단일 대우를 형성했어요. 네네. 뭐 최고위도 다 뭐 친명이다 시표하고 고민정 한 사람 빼고 네네. 그리고 당직도 전부 캠프 이재명 캠프를 그대로 옮겨온 듯 할 정도로 당직도 다 친명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단일 대우를 형성한 데다가 개딸들까지도 그냥 계속 국장부를 치는데 왜 안 오르는 거예요? 그 성남시부터 인연을 맺었던 사람은 의원 보좌관으로 또 특채를 했잖아요. 그 김현지 보좌관. 이번에 그 전쟁입니다 쓴 사람.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열광적인 지지자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정당은 열광적인 반대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의 전당대회 과정을 일단 지켜보는 사람들, 국민의힘 너무 못해. 윤 대통령 조금 실망이야. 민주당 좀 어떻게 잘하나 들여다보고 지지를 해줄까 말까 고민했던 스윙 보터들, 일단 그런 중도층 뭐 이런 층들이 지켜봤는데 결과가 너무 뻔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 전당대회 과정이 어떻게 불편해요? 그 개딸들과 양아들의 완전히 그 둘러싸이고 거기에 어떻게든 그쪽 그 집단들을 잘해줄까? 즉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속 만들려는 어떤 법안들이 다 그런 법안이잖아요. 가장 최고 의결을 사실 이쪽에서는 이 당무위에 또 전국위가 있죠. 이쪽도 뭐 하면서 그런 의결 기구보다 최상위 의결을 전당원 투표로 하겠다. 이게 권리당원 투표로 모든 걸 다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지, 혹은 권리당원들이 나서서 의원들 욕하는 그런 플랫폼 만들자. 이런 걸 할지, 이런 것들이 쭉 들여다봤을 때, 야, 이 당은 그냥 개딸들과 양아의 당이 되는구나. 이재명의 사당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딱 깨닫는 순간 멀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지금 뭐 지지율이고 당이 어떻게 되든 그에 관계없이 자기만 살아나겠다. 내 사람은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2027년에 대선에 나가면은 이기면 된다. 그 생각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완전히 사당이고, 그걸 누가 걱정했습니까? 바로 민주당 내에서 걱정을 했어요. 경선 시절에, 아니, 대장동 개발 의혹 국민의힘이 파헤쳤나요? 아니에요. 맨 처음 시작이 이낙연 후보가 먼저 그 진영에서 대장동이 문제 있습니다 라고 시작해갖고 언론들이 특종을 하면서 이게 불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함께 끌려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한 게 국민의힘입니까? 아닙니다. 박용진 후보가 얘기한 그렇죠. 거예요. 박용진 후보가. 그 다음에 조홍천 의원 같은 그 안에서 이거 굉장히 걱정됩니다. 윤영찬 의원 이런 의원들이 계속 걱정을 했고, 서른 의원도 걱정을 했고, 그런데
그 결과대로 가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이 걱정해 준 거 아니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그 걱정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당 완전히 이재명의 사당이야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을 위한 정당이 돼야지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당내 상당 중진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자를 빼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동설, 석동설이 나옵니다. 네. 모든 것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모든 것은 이준석을 중심으로 돈다. 이들의 생각이 딱 똑같은 게 나만 살면 돼. 네. 당이고 국가고 뭐 지지자고 유권자고 국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만 살고 보자.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행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니 저 이재명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당 수락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얘기해요. 민생 때문에 협치하려고 했더니 이 돌아온 건 이 출석 요구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민생 우리 당이 안 하는 건 너네가 우리를 보복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은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이 협상 카드 조건에 불과한 것. 나를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 내 민생 협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했으므로 난 그냥 투쟁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안면을 바꾸는 거죠. 민생이니 협치니 하는 것은 하나의 뭐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혼자 살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죽고 당도 죽는 교각사루라고 합니까? 네.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